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탄핵보다는 자꾸 하야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또 뭐 저희 성관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버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지금 계엄령으로 인해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에서는 버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탄핵은 되지 않고 넘어가신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초심으로 기도하는 제자 백두신당입니다. 네. 이번에 비상계엄령이 이제 해제가 됐는데 네네. 윤석열 대통령님과 이재명 의원 운기를 좀 비교해 볼까 해요. 네네. 두 분 중에서 운기가 좀 상승하실 분은 좀 누굴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윤 대통령님하고 그 이재명 대표님하고는 참 많은 영상을 찍었는데요. 저는 한결같이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한결같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 당선이 되셨을 때 저는 그 전에 예언을 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은 되지만 탄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때도 말을 했었고,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오실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 기간이 요번에 글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령으로 해가지고 급변하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지금 많은 모든 언론이나 그리고 무속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다들 이번에는 정말 탄핵이 된다. 그리고 또 곧 탄핵 소추안 발의가 됐지 않아요? 그리고 곧 발의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 또 뉴스에 보면 8명의 국힘에서 찬성을 하게 되면 탄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버틴다! 버틸 것이다! 탄핵이 되는 거는 시간상의 문제긴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저도 그 대선 전에는 탄핵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탄핵보다는 자꾸 하야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또 뭐 저희 성관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버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지금 계엄령으로 인해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에서는 버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탄핵은 되지 않고 넘어가신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국민의힘에서 8분이 찬성을 하시면 그게 가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또 거기에 글쎄 저는 그 8표까지는 나오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의 시기는 탄핵은 넘어가지만 내년에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그 대표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탄핵으로 몰고 갈 거예요. 이 시국을 비단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렇게 시국을 난장판으로 만들 건데요. 저는 그걸로 인해서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혼란하고, 정말 이게 전쟁통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혼란을 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윤 대통령님께서는 버틴다. 저는 아직까지는 버틴다고 보여지는데, 한동훈 대표님의 그런 발언을 하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거의 입장 차이를 약간
대통령님의 직무 정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글쎄 이번은 버티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님은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자기 입장을 또 확실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에서 자기 이제 앞으로의 정치 인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 대표의 입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서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건 또한 이제 각자 도생이라고 하잖아요.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고 입장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분은 또 그 입장을 내셨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대부분 다들 그렇게 말씀을 또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왜 술을 먹었냐? 술을 먹고 뭐 계엄령을 발표를 하셨냐? 무슨 이유냐라고 여러 추측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계엄령을 발표를 하시고 무리하게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 주위에 모든 분들이,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다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단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 건 가장 큰 게 뭐 김건희 여사님의 그 특검, 그리고 명태균 그분의 리스크, 그리고 또 한 가지 명태균 게이트라고 볼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그 대표의, 그러니까 해도 너무한 거죠. 민주당에서 170석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이제 법을 지금 개헌을 할 때 모든 법이 그 민주당의 이재명의 그런 방탄을 위해서 그 법이 하나하나 개정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단 우리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라서 모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예산안 지금 처리에서도 너무 말도 안 되게 지금 예산 삭감을 거의 제로와 가깝게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이런 부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170석을 획득을 했어요. 그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는 노출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론에서도 일부 언론에서 다뤄졌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계속 지는 부분들을 다 한 번에 해결하고 싶지 않았었나 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조금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법은 달랐으나 어쨌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님하고 조국 대표님의 날개를 달아준 셈이죠. 특히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등에 날개를 달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화위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님한테 나중에는 그게 결코 전화위복으로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자연의 섭리를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차디찬 동장군이 그 기세를 떨고 있다고 해서 봄이 안 오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판세가 이재명 그 대표님께로 완전히 기울어진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다 무마가 되고 없어지고, 그야말로 일부 소위 무속 선생님들이 말하는, 그리고 일부 이재명 지지자분들이 얘기하시는 다음 대선에 대통령이 되시기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글쎄요, 대통령이 되기는 글쎄 아직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건 제 견해라고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차차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신령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꾸준히 제가 뭐 얘기해왔던 거는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하야를 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뭐 조기 대선은 하는 거는 맞지만 지금 이 시점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럼 선생님, 그 결과적으로 네. 그 두 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운기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떤 분이 좀 더 성공을 하게 될지. 이번 계엄령으로 인해서 확실히 판세가 바뀐 건 맞아요. 예전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기운이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님의 사법 리스크가 아주
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구속까지 간다고 얘기를 했었고, 위증교사 때는 모든 언론인들과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무속 선생님들도 다 구속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저는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올해는 구속이 되지 않는다, 올해는 버티고 넘어가신다, 내년 봄, 여름, 빠르면 5월, 7월이라고 제가 말을 했었죠. 그때쯤 보인다라고, 늦으면 9월? 뭐 이렇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운기를 보자면 저는 지금은 이재명 대표님이 상승세이나 내년을 넘어가서 그 운기는 갑자기 또 그런 거죠. 오늘 따뜻한 날씨도 보면 따뜻한 가운데서도 차가운 동절기에 그런 꽃샘추위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때 가서는 저는 다시 이재명 대표님이 바뀐다는 거예요, 운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지금은 버티고, 지금은 정말 차디찬 한겨울에 그 동지 섣달 그런 차가운 매서운 바람을 맞고 지나가셔야 돼요. 넘어가시면 눈 녹듯이 다시 따뜻한 햇살이 조금은 비춰지신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여름까지 저는 버티고 간다고 보여져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신 게 저는 이재명 의원님의 4번 리스크를 잡는 목적으로 약간 쓰임의 역할? 불쓰시개의 역할을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내려오시지는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전쟁과 같은 혼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쟁은 저는 일어나기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 이렇게 난국의 시대를 살고 너무 혼란한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희망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정에 화목하시고 우선은 건강하시고 각자 하는 일 열심히 하시면 좋은 일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가정에 성불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